네, 이처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확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가이던스 발표 때에도 시장치 기대치를 뛰어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오른 것입니다. 네, 13년 만에 판매량이 역성장한 애플과 비교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진행한 경제부 성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성 기자 리포트 저희가 또 함께 봤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부진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당초에 한 5조 원도 어렵다. 잘해봐야 5조 원 초반이다라는 정도였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한 시장 기대치보다 2조 원 가까이 좀 올라간 거니까요. 당연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 때도 6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800억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작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800억이면 뭐 어쨌든 좋아졌다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작년 1분기의 영업이익이 5조 9,800억 원인데 이거랑 비교했을 땐 11.7% 그리고 작년 4분기보다는 8.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4년 3분기에 4조 600억 원으로 가장 저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4분기 연속 증가를 하다가 지난 4분기에 조금 주춤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상승세를 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은 건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문이 활약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7이 출시가 된 게 3월 11일인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니까 20일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S7이 뭐 예상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보단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2분기 실적 역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그 이제 IT 무선 사업 부문은 IM 부문이라고 하는데 IM 부문이 전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오랜만에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을 다들 하실 텐데 갤럭시 S4 출시가 됐던 2013년 3분기 때 분기당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유례 없는 돌풍이었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6조 7천억 정도 됐어요. IM 부문 영업이익이. 그거랑 비교하면은 조금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효자 노릇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14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IM 부문이 거의 1조 원 후반대 정도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배 이상 많이 올라간 거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또 반도체 부문도 보면은 2조 한 6,300억 원 영업이익이 됐는데 이게 좀 떨어진 거긴 한데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점에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다가 또 그 소비자 가전 부문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에는 오히려 적자였는데 이번에 5천억 정도 흑자를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스마트폰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라이벌 애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애플은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13년 만에 이제 역성장을 했다라는 건데 좀 우리랑 좀 다른데 2016년 회계 연도로 2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를 2분기라고 하는데 좀 저희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일단 매출이 505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59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약간 12.8%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매출이 감소한 거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폭주기관차 같았던 애플도 결국에는 벽을 만난 거 아니냐.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팀쿡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새 기종으로 그러니까 6죠. 6로 갈아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량 공급이 달릴 정도다. 그래서 3분기죠. 걔네 기준으로는 3분기라면 기대해봐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애플의 성장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류의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또 애플 자체도 3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410억에서 430억 달러 정도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13년 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역성장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중화권 시장에서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보면 매 분기 보면 그 애플이 중화권에서 거의 믿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전기 대비해서 7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지난 분기에 26%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거의 100%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미국도 그렇고 유럽 이어서 이제 중화권까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한마디로 보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됐다. 더 네. 이상 신규 수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ID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2019년까지 연평균 전체 스마트폰 전 세계 출고량이 전년 대비해서 7.9% 정도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10년엔 76%씩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침체기 이제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같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은 뭐 삼성에게도 마찬가지 악재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괜찮은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두 회사의 전략 차이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폰에다가만 집중을 하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내고 그것을 1년을 장사를 하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중저가 폰, 그러니까 갤럭시 뭐 A도 있고 J, 뭐 E, C 다양하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의 다양한 라인업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의 1년에 한 대 장사의 전략이 한계에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저가 폰 시장이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중저가 폰도.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과 성능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쓸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뭐 샤오미 이런 데서 중국 시장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삼성도 뭐 다양한 거를 좀 아까 라인업을 좀 단순화해서 A, J, E, C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중화권이나 뭐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해서 지금 안착을 한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SE라는 거를 좀 조그만 4.4인치짜리죠. 그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다들 선점을 했는데 과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봤을 때 아이폰 처음 출시됐을 때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혁신 이거를 쓰면은 야 이거 뭐 내가 막 최신 얼리 어댑터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SE 역시도 거의 기존 제품 답습 형태라는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을 하면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삼성전자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애플을 다시 앞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 점유율로 보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25%, 4대 중 한 대를 갖고 있고요. 애플이 11%, 화웨이가 7% 뭐 이런 식인데 작년 12월과 비교해 보면은 애플이 21%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렇게 예. 따지면은 그리고 삼성이 19%였는데 역전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SC7이 좀 호조를 얻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뭐 29%로 애플을 앞섰고 또 인도 점유율도 올라가고 뭐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애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전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84%를 애플이 가져가고 결국에는 삼성은 16%를 가져간다라는 예.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역전을 했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좀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플이 매출이나 영업이 그렇게 높은 건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1분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의 IM 부문 매출이 27조 6천억 원, 애플이 59조 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도 삼성이 3.9조 원, 3조 9천억 원, 그리고 애플이 13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애플이 수익을 늘리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만 하면 되고. 네. 근데 삼성은 다양한 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연구개발비도 들어가고요.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대만의 그 폭스콘에다가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대만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외신에서 되게 많이 다뤘어요. 아이들을 좀 새벽에 깨워서 막 하루 종일 일시키고 막 이런 걸로 했는데 그건 좀 뒤집어 보자면은 그만큼 타이트하게 재고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예상되는 데까지만 딱 발주를 했다가 수요가 더 있네 그러면 급하게 내보내서 애들을 막 돌려서 네네.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재고가 남을서 손해를 볼 일이 좀 적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총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기간제가 1,2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뭐 들어가는 매출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
점유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 우위를 다시 점한 상황에서 이제 향후 시장에서 앞서 나가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확실히 포화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혁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야 이게 가능해?라고 했던 사실 그거를 그 제품 지금 보면 좀 왜 이랬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약간 뭐 허접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한데 아무튼 좀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혁신,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충족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혁신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물 인터넷, IoT죠. 그리고 VR, 그리고 또 뭐 스마트카 이런 것들에 다 손을 뻗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 운영하는 것들 리모콘이라고 봐야겠죠. 그거를 이제 갤럭시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활용을 하는 그 중심에 이제 아이폰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뭐 미래를 보고 기업들이 뛰어나가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을 때 그 깜짝 놀랐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해서 경제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